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정말 화제죠. 이 영화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근데 호메로스는 영어권에서는 호머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제목 오디세이도 영어로는 오dyssey라고 해요. 이 주인공 이름도 한국에서는 오디세우스, 하지만 영어에서는 오디시어스라고 하죠. 이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바로 그 유명한 여인, 한국에서는 흔히 헬레네라고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헬렌 of 트로이, 그냥 헬렌이라고 하죠. 이런 예는 또 있어요. 한국어로 플라톤은 영어로 플레이토, 아리스토텔레스는 에리스토틀. 그래서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 영어권에서 있는 분들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해요. 같은 고대 그리스 인물인데 영어와 한국어에서 이름의 형태와 발음이 상당히 다르죠. 고대 이름들이 오랜 시간 여러 언어를 거쳐 전해지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정착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영어 표현 하나 알아볼게요. To take on a different form. 다른 형태를 띠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다 라는 뜻인데요. Names can take on different form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같은 이름도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는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얼굴이 달라지는 건 어떨까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여기서 훨씬 더 큰 변화를 선택하죠. 이번 영화에서 헬레나를 연기한 배우는 루피타 nyong'o라는 케냐 출신의 배우인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서양 미술이나 영화에서 봐온 이 헬레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죠. 루피타 nyong'o의 캐스팅은 또 많은 논쟁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죠.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왜 흑인 배우가 헬렌을 연기하느냐는 비판이 나온 반면에 헬렌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 인물이고 감독에게는 새롭게 해석할 자유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죠. 여기서 두 번째 영어 표현인데요. To stay true to, 뭐뭐에 충실하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할 때 미국 친구 중에 한 명이 조언을 하나 줬는데 You need to stay true to yourself. 너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충실해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너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잃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보면 Should a film adaptation stay true to the original? 영화로 각색할 때 원작에 충실해야 할까요? 또 다른 표현은 to stay true to the spirit of the original. 모든 세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정신에 충실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배우의 외모를 바꾸면서도 원작의 정신에는 충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피부색에서 끝나질 않아요. 이번에는 억양인데요. 맷 데이먼이 연기한 그 오디시어스를 비롯한 인물들은 상당히 현대적으로 영어와 미국식 억양으로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그리스 영웅이 현대 미국인처럼 말을 하니까 어떤 관객들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러면 어떤 영어를 사용해야 역사적으로 정확할까요? 영국식 영어요? 고풍스러운 영국식 억양을 사용하면 왠지 역사물처럼 들릴까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애초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영국식 영어도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영국식 억양을 들으면 더 고전적이고 진짜처럼 느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영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관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적인 미국식 억양은 원작을 훼손한 걸까요? 아니면 고대 인물과 현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줄인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Creative license. 작가나 감독이 작품을 만들면서 사실이나 원작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창작상의 재량을 말하죠. 그래서 Nolan took considerable creative license with the original. 그러면 논란이 원작을 상당히 자유롭게 재해석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considerable은 상당이라는 뜻이고요. 동사 to consider의 형용사죠. 그래서 to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해보다라는 뜻이니까 considerable은 고려할 만한, 무시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지금의 상당한, 꽤 많은 이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창작성의 재량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재해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했느냐는 거죠. How much creative license is too much? 어디까지가 창작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 너무 많이 바꾼 걸까요?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1963년 영화에서 백인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클레오파트라를 연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과거 헐리우드가 다른 문화권의 인물을 지나치게 백인 배우 중심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의 아주 좋은 예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인을 흑인이 연기하게 하는 변화는 괜찮은 걸까요? 근데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영화 여기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실제로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고 헬렌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이 신화 속 인물이죠. 그렇다면 역사적 인물과 신화 속 인물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답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놀란 감독의 재해석은 배우의 외모나 억양에서 끝나진 않아요. 고대 이야기를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읽죠. 특히 이 영화의 오디세우스를 보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이라기보다 전쟁을 겪은 뒤에도 그 경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디세이를 전쟁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읽은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니에요. 1994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조나탄 셰이라는 분이 아킬레스 인 비엔남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PTSD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서 굉장히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참전 군인들이 겪는 분노와 죄책감, 동료의 죽음,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호머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아킬레스, 즉 아킬레우스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쓴 책이 아킬레스 인 비엔남이고요. 이후에는 오디세우스 인 아메리카라는 책도 썼죠. 이 책에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통해 전쟁을 겪은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가족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경험과 함께 살펴봐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전쟁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오디세이는 괴물과 싸우며 바다를 떠도는 영웅의 모험담인 동시에 전쟁을 경험한 한 인간이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년 된 고전을 현대인의 전쟁 경험과 트라우마를 통해 다시 읽는 것, 이것 역시 하나의 reinterpretation,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단어, reinterpretation과 distortion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interpretation은 해석이죠. 같은 작품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interpretation. 여기에 re가 붙으면 reinterpretation, 재해석이 되죠. 이미 알려진 작품이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죠. Nolan's film is a reinterpretation of Homer's Odyssey. 논란의 영화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distortion인데요. 동사는 to distort. 원래의 모양이나 형태를 일그러뜨리거나 왜곡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거울 때문에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인다 그러면 The mirror distorted her face. 거울 때문에 얼굴이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보였다라는 뜻이죠.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 가면 이 펀하우스 미러라고 해서 세 가지 그 다른 거울이 있잖아요. 그럼 얼굴도 다르게 보이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에도 쓸 수 있는데요. The speaker distorted his voice. 스피커 때문에 목소리가 원래와 다르게 왜곡돼서 들렸다. 그리고 그 의미가 사실이나 의미 같은 추상적인 것에도 확장이 됐죠. To distort the facts. 사실을 왜곡하다는 뜻이고 이건 단순히 사실을 다르게 interpret,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사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도록 왜곡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reinterpretation과 distortion은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경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One person's reinterpretation can be another person's distortion.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는 원작의 왜곡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작품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전은 그냥 고전으로 두면 안 될까?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그 시대의 낯선 세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고전을 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와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전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오디세우스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바뀌면서 이름부터 달라졌죠. 책을 영어로 만드는 순간 인물에게 얼굴과 목소리, 억양이 생기죠. 그리고 감독의 해석이 들어가요. 어쩌면 고전은 새로운 시대를 만날 때마다 어느 정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변화가 원작에서 무엇을 살리고 또 무엇을 잃게 만드는가겠죠. 논란의 The Odyssey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흑인 헬렌, 현대적인 미국식 억양,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현대적인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변화들이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가까이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고대 그리스라는 이 작품만의 세계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